유례없던 번영이 이뤄졌던 에도 시대. 모두가 풍요롭고 아름다운 문화가 꽃피던 그런 세상이었지만 하쿠지에겐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병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며 가난했죠. 그러나 하쿠지는 아버지의 병수발을 단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던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약값을 어린 그가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고작 11살의 그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매치기였습니다. 단지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약을 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번번이 소매치기는 실패했고 붙잡혀가기 일쑤였으며 그로 인해 버티기 힘든 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일상의 반복으로 결국 몸에는 죄인이라는 문신이 새겨지게 되었고 재판을 진행하던 관리에게 오니의 아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모진 고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관청에 붙잡혀 갖은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던 하쿠지는 이웃에게 아버지가 목을 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의 병으로 아들을 도둑질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하쿠지는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잃은 하쿠지는 세상에 대한 반항심으로 가득해졌고 추방당하듯 에도를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사람들을 패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11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어른 7을 때려눕힐 정도로 강인한 모습을 보여준 하쿠지. 그런 그에게 누군가 박수를 치며 다가옵니다.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도장으로 오지 않겠냐는 사내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오라 이야기하죠. 하쿠지의 대답은 세상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듯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케이조는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쿠지를 제압해버린 것이죠. 눈을 뜬 하쿠지는 소류라는 케이조가 운영하는 무술도장에 와 있었습니다. 문화생 한 명 없는 허름한 무술도장을 소개하며 케이조는 얼마 전 간호에 지쳐 자살한 아내를 대신해 자신의 딸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건네는데요. 이 말에 죄인인 자신으로 괜찮냐는 하쿠지. 그런 그에게 케이조는 호탕한 모습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그렇게 마주하게 된 케이조의 딸 코유키. 그녀는 병약한 모습으로 하쿠지를 맞이했는데요.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상처는 괜찮냐고 묻는 코유키. 그렇게 하쿠지는 언제나 미안하다 이야기하는 코유키를 돌보게 됩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간병했었고 웬만한 사람들보다 튼튼했기에 힘들지 않다며 미안해하는 코유키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하쿠지. 그런 그에게 가끔은 기분 전환을 하라며 오늘 밤 불꽃놀이를 보고 오라 코유키는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코유키는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말에 눈물을 흘리는 코유키와 그런 그녀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하쿠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케이조와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어 갑니다. 이 과정에서 하쿠지의 이름이 무언가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과 케이조가 도장을 갖게 된 것은 산적에게 위협을 받던 어느 노인을 구해주고 그 모습에 감동한 노인이 물려받을 사람이 없던 땅과 낡은 도장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이로 인해 그 땅과 도장을 노리던 주변인들에게 짓궂은 일을 당해 문화생이 늘어나질 못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쿠지에겐 그러한 것들이 중요치 않았고 그저 도장에서의 배움과 코유키의 간병으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검술 도장 사범의 아들이 코유키를 강제로 바깥으로 끌고 나와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천식이 있던 코유키는 결국 발작을 일으키고 이 모습에 당황하여 놀란 나머지 코유키를 내버려두고
혼자 도망쳐버리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이를 발견한 하쿠지의 도움으로 코유키는 구해지고, 이에 화가 난 케이조는 검술 도장으로 찾아가 싸움을 걸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검술 도장 깨기는 하쿠자가 검술 도장의 모든 문화생을 이겨버림과 함께 분노의 진검으로 덤벼드는 사범의 아들까지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사범이 기술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며 더 이상은 소류의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며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하쿠지는 18살이 되었고, 코유키도 16살이 되어 어느새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쿠지를 갑작스레 부르는 케이조. 갑작스런 부탁에 두 눈이 커진 하쿠지는 수줍어하는 코유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마음속으로 돌이켜보게 됩니다. 약값을 벌기 위해 소매치기를 했던 어린 시절과 죄인이란 악인 새겨져 추방당하듯 떠나야만 했던 고향, 미래 따윈 상상도 할 수 없으며 정처 없이 세상을 원망하듯 주먹질만 일삼던 그가 이제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며 목숨을 걸어서라도 케이조와 코유키를 지키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코유키 또한 병약했기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지쳐 모두가 포기해갈 때 하쿠지의 존재는 희망으로 다가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켜냈다고 전하는데요. 그렇게 부부가 되어달라 이야기하는 코유키에게 하쿠지는 다시 한번 그녀를 지켜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쿠지에게 새로운 삶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케이조 그리고 코유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축원을 전하러 다녀온 싸이, 소류를 시기하던 검술 도장의 새로운 당주가 우물의 독약을 타 케이조와 코유키를 독살시켜버린 것이었죠. 정면 승부론 당해낼 수 없다며 비겁한 짓을 일삼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케이조와 코유키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과 분노로 하쿠지의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이내 검술도장으로 향해 맨손으로 2대 당주와 독을 탄 일당, 그리고 검은 든 문화생까지 총 67명을 몰살시켜버린 하쿠지. 그렇게 모두를 죽인 후 살아갈 이유 없이 떠돌던 하쿠지는 검술도장의 일이 오니의 소행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무잔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쿠지는 무잔을 향해 주먹을 날리지만 단번에 머리가 꿰뚫려버리고 12명의 강한 오니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쿠지에게 말하며 자신의 피를 주입하려 하는데요.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린 하쿠지는 아무래도 좋다며 결국 오니가 되어버립니다. 오니가 된 하쿠지는 지난날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고 아카자라는 이름으로 12개월의 상현이의 오니가 되어 다시 한번 강함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강해지려 했다면 이제는 그저 목적 없이 강해지기 위해 강함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00년 이상을 무의미한 살육을 반복하며 강해진 아카자. 그는 도우마가 나타나기 전까지 상현이의 오니가 될 만큼 강해졌고 도우마의 출현 후 상현 3의 오니가 되어 분함을 감추지 못한 채 강함을 찾아 인간 세계를 현혹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니로서 단련하고 강한 자를 찾아 떠돈 지 100여 년. 그는 하현일의 앵무가 쓰러진 곳에서 새로운 강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해가 될 존재인 탄지로를 없애기 위해 행동하죠. 그러나 이를 막아세우는 귀살대의 한 강자. 아카자는 그에게 오니가 되지 않겠냐 제안하지만 그는 자신과 강함의 기준이 다르다며 자신을 영주, 렌고쿠라 소개합니다. 인간은 늙기 때문에 강해질 수 없다는 아카자의 말에 인간의 늙음도
죽음도 인간이라는 덧없는 생물의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렌고쿠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게 만드는데요. 이후 아카자와 렌고쿠는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하게 되고 아카자는 상현의 힘을 고스란히 귀살대에게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술식을 선보이며 그동안 죽여왔던 지주들 중 염주는 없었으며 지주들은 전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해왔다며 이해가 되지 않다는 말을 남긴 채 아카자는 쿄주로의 반응 속도와 검기의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내 혈기술을 접목한 격투기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더니 자신이 입은 타격에 엄청난 재생 능력을 선보이며 쿄주로를 일방적으로 압도하기 시작하죠. 아카자의 타격으로 부상이 누적된 몸을 이끌고 모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우위를 쿄주로는 펼치지만 그의 참격을 아카자는 순식간에 회복시켜버립니다. 그럼에도 엄청난 투기를 선보이는 쿄주로의 모습에 아카자는 즐거운 듯 다시 한번 오니가 되어 영원히 겨뤄보자 이야기하는데요. 서로 일격이 맞부딪히고 잠시 뒤 화염이 걷히며 아카자의 오른팔이 쿄주로의 복부를 관통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오니가 되길 설득하는 아카자. 그러나 쿄주로는 마음의 동요 없이 아카자의 목을 베기 시작하고 이에 당황한 아카자는 주먹을 내질러 떨어지려 하지만 치명상을 입고도 초월적인 힘으로 아카자의 주먹을 쥔 채 떨어지지 않으려는 쿄주로의 모습에 당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내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귀살대의 모습에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충격파를 일으켜 자신의 양팔을 잘라낸 아카자는 태양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등 뒤에서 도망치지 말라며 비겁하다 소리치는 탄지로. 아카자는 그의 말에 의아한 얼굴을 내보이며 자신은 귀살대가 아닌 태양을 피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미 쿄주로는 기력을 다해 죽을 것이라 속으로 외칩니다. 이러한 결과를 무잔에게 보고하는 아카자. 그러나 무잔은 푸른 피 하나도 그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찾지 못하곤 지주 하나 죽인 것에 만족해하는 아카자를 질타하는데요. 실망스럽다며 또한 지주도 아닌 검사에게 일격을 맞은 것에 상현 3의 위세도 땅에 떨어졌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아카자는 탄지로의 말을 떠올리며 강한 불쾌감과 분노를 일으키는데요. 탄지로의 일륜도가 처참히 부셔져 버린 모습은 그의 불쾌감과 분노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현 6의 규타로가 소멸되어 무한성에 소집된 아카자는 그곳에서 친한 척 어깨에 손을 올리며 등장하는 도우마에게 불쾌감을 내보이며 그의 턱을 날려버리는데요. 이에 조금 세진 거냐며 놀리듯 이야기하는 도우마. 그의 모습에 아카자는 더욱 화가 나지만 더 이상의 분란은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점도 존재했지만 바로 무잔이 도착했기 때문이었죠. 무잔은 상현 6의 규타로가 죽었다며 다키가 걸림돌이 되어버렸음을 이야기하곤 이내 더 이상 12기호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에 아무 말 없이 예의를 지키는 아카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무잔의 지시로 교코와 하텐구가 길을 나서려 하자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나서려는 도우마를 아카자가 저지하죠. 그러나 이내 상현 1의 코쿠시보가 아카자의 행동이 지나치다 경고하고 서열을 어지럽히는 행동에 우려심을 표현하는데요.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혈전을 신청하라는 코쿠시보와 자신보다 더 빨리 오니가 되었음에도 아직은 자신보다 약하다 평하는 도우마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아카자는 이내 코쿠시보의 다그침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의지를 세우곤 코쿠시보와 도우마를 뒤로 한 채 무한성을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무잔은 귀살대의 계략에 위협을 받게 되고 이내 그를 구하기 위해 아카자도 무한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잔을 찾아 무한성 내부를 뛰어다니는 기우와 탄지로를 발견하곤 호기롭게 그들 앞에 아카자는 등장하는데요. 구면인 탄지로에게 능멸하듯 인사를 건넵니다. 인사와 함께 시작된 탄지로와의 대결은
생각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약자인 줄만 알았던 그에게 팔이 잘리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지난번과는 확연히 달라진 탄지로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아카자. 그의 성장의 경의를 표하며 진심을 다해 전투에 임할 것을 술식 전개를 통해 자신의 투기를 내보입니다. 50년 만에 마주한 수주의 모습과 그가 펼친 새로운 기술에 흥미로운 감정을 감출 수 없던 아카자. 그의 이름을 궁금해하며 기우 그리고 탄지로를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격투 위주의 기술과 그 강함을 어김없이 선보이며 합을 나눌수록 놀라운 탄지로의 성장에 아카자는 전날의 쿄주로를 떠올리는데요. 그는 쿄주로가 죽은 것은 잘된 일이라며 그 이상 강해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며 그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하찮은 가치관이라 이야기하죠. 또한 약자란 역겹고 구역질 나는 존재이며 도태되는 건 자연의 섭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무덤덤하게 내뱉는데요. 이 말에 분노한 탄지로는 지난날 쿄주로가 그러했듯 강한 자가 약자를 돕고 지키며 약자는 강해져 다시 자신보다 약한 자를 도와주고 지킨다는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하며 아카자를 부정합니다. 이 모습에 아카자는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불쾌감을 감출 수 없는데요. 그동안 약자라 인식했던 그가 강해진 다음에도 여전히 불쾌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오장육부를 사포로 갉아내듯 쓰리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때 내면의 세계에서 아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넣고 탄지로와 같은 의미의 말을 전하는 누군가를 느끼는데요. 이에 떨어지란 듯 주먹을 휘두르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또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탄지로가 떠올리게 만든 것이었죠. 이에 탄지로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전력을 다해 아카자는 탄지로에게 달려듭니다. 만만치 않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탄지로. 그러나 아카자는 이내 그의 일륜도를 양손으로 잡아버리고 마는데요. 박치기 그리고 발차기로 벗어나려는 탄지로를 아카자는 무력화시키지만 이내 기우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팔이 잘리며 탄지로가 자유로워집니다. 이에 빠르게 역습을 강행하며 일격을 가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짧은 순간 탄지로는 변화, 아니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내 자신을 꿰뚫어 보듯 행동하며 자신의 칼을 휘둘렀죠. 다시 한번 물의 호흡을 구사하며 공격해오는 기우. 그의 생생유전까지 막아내곤 이내 그의 일륜도를 부러뜨리며 그를 제거하려는 순간 기척도 없이 나타난 탄지로에게 팔이 베어 실패하고 맙니다. 이에 파괴살 종식, 청은 난장광을 펼치며 기우와 탄지로 모두를 공격하는데요. 치명상을 입으며 자신의 기술을 겨우 피한 기우에게 아카자는 오니가 되라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며 아카자에게 달려드는데요. 바로 조금 전 술식으로 죽은 줄만 알았던 탄지로였습니다. 그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아카자. 자신의 공격을 감지하고 마치 다른 생물이 될 것 같은 모습으로 투기 없이 공격해오는 모습에 경악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합니다. 그러나 탄지로가 펼친 히노카미카구라 사양전신의 아카자의 목은 결국 베이고 말죠. 지금까지 수백 년간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투기 없는 인간의 존재. 마치 이물질을 대면하듯한 상황의 감각은 혼란을 겪으며 탄지로의 공격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던 자신을 떠올리게 되고 자신을 상회하는 속도로 정정당당히 목을 베어낸 탄지로의 모습에서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지고의 영역, 무아의 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싸움을 펼치겠노라고 더 강해질 수 있다며 머리를 붙이려는 순간 기우의 칼이 머리를 관통하죠. 그렇게 머리가 떨어지는 순간에도 더욱 강해질 수 있다며 강함을 추구하는 광기를 선보이는 아카자. 소멸되어가는 머리와 다르게 그의 몸은 소멸치 않고 다시 움직이며 술식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목의 절단면을 막아 부활한 아카자는
다시 탄지로와 기유를 제거하려 나서는데요. 불굴의 정신을 일으키며 아카자에게 기유는 나아가고 그러한 기유가 거슬리게 느껴져 죽일 듯 나아가려 할 때 누군가 자신을 부르며 팔을 붙잡습니다. 누군지 모를 어느 한 소녀. 그녀는 자꾸만 아카자를 막아세우곤 이내 왜 강해지고 싶으냐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아카자는 강해지지 못하면 가지고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 대답하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억을 점차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아픈 아버지에게 약을 가져다 주기 위해 소매치기를 해야 했던 자신, 그리고 갖은 공은 자신 때문이라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거둔 아버지의 모습에 세상을 향해 내질러야 했던 주먹들과 그런 자신을 희망이 깃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었던 케이조와 코유키의 존재와 그들의 죽음까지 머리를 재생시키려던 아카자는 탄지로의 주먹에 케이조를 떠올리며 하쿠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곤 최후의 순간 자신에게 술식을 전개시키며 재생도 멈추곤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는 이 최후의 순간 건강한 모습에 아버지와 케이조의 격려와 무잔의 환멸 속에서 고민하다 이내 눈물을 흘리며 코유키의 품에 안겨 소멸하고 맙니다.